오늘은 지난번 교회 개척에 이어 정체기와 쇠퇴기에 속한 교회를 위한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90% 이상이 기성교회이며 그중 8, 90% 이상의 교회가 활성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성장학교에서는 교회 출생과 성장기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정체기 그리고 나중에는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척교회와 기성교회의 구분이 매우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2,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가 정체기와 쇠퇴기에 들어가 있고 기성교회에서도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성장기의 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회 개척학교와 교회 활성화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회 생명주기 전반에 관한 관점과 전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룰 코칭, 리더십 개발, 영성 개발도 궁극적으로 지도자와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교회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영적 수술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 목적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과 재정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활성화 과정에 있어서는 영적 갱신과 전략적 지도력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구제일은 집사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갱신과 전략적 지도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집중해서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활성화 기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교회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습관을 강화하고 비전과 목회자의 권위를 확립한 후에 비전팀과 기도팀을 구성함으로써 그들이 앞장서서 공식적인 활성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습관이란 첫째, 교회의 성경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적 기반 위에 확고히 서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신자 전도의 우선순위를 둔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인들로 하여금 높은 헌신도를 갖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훈련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네 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습관들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활성화 과정에 든든한 기반이 세워져 갑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실제 활성화의 과정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후에는 비전, 즉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세 번째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네 번째로 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 상황 인식에서 교회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주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성장기, 정착기, 쇠퇴기 각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우리 교회와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점검을 해보면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의 평가가 각기 다르고 전체 교회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의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회 식구들의 평가가 각기 다르거나 또는 교회 전체의 평가가 실제 현실과 다르다면 교회 활성화 과정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평가 과정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면 교회의 현 상태에 대해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교회 활성화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우리 교회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목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교회 활성화의 4가지 습관, 성장기의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과 사명선언문에 근거해서 교회의 계획과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운영자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사역 구조를 전개합니다. 교회 활성화란 건강한 지도자가 건강한 교인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주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 즉 프로그램들과 효과적인 구조, 즉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주수를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대상을 어떻게 접촉하고 결신시키고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재상사를 이루어가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략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해 해서 교회 비전의 실현에 동참케 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단계의 교회의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해가는 것이 구조와 조직이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전략적 리더십입니다. 이때 물론 영적 갱신의 지도력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인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가 달성될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교인들은 자신이 왜 이 교회에 속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전략이 명확해지면 교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며 자신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 활성화는 이러한 과정들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교인들이 영적 주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들이 서로 의미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화 단계를 제대로 밟아나가면 심지어 활성화의 기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노보 프로그램의 중요한 두 부분, 교회 개척학교와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목사님과 사모님 또는 목사님과 사역팀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부 이하에서는 코칭, 리더십 개발, 영성 개발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각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과 일정, 참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다음 3가지 프로그램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목회자와 평신도 대상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지만 전단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다음 영상들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로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철호 목사님으로부터의 간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보코리아의 강의 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보 웹사이트 crmkorea.org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